어디가 아프세요? 제가요 처음에 감기가 와가지고 여기 보건소에서 계속 감기약을 타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감기가 한 20일이 돼도 안 나서요. 그러더니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 그래요. 근데 찍어봤더니 폐가 그게 사진이 나왔는데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다고 큰 병원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다녔어요.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이제 그거 다시 찍고 거기서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했더니 전 뭐 정말 암이나 뭐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뭐 폐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 놀랬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언제예요? 그때가 2007년도 4월 20일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고기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또 평상시 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운동도 그래도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성격이 좀 부지런한 편이니까 좀 가만히 앉아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좀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아프기 전전해에 한 2년 동안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정적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은 일대로 하고 그랬더니 감기가 자꾸 오더라고요. 감기를 잘 안 앓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폐사진을 찍게 되고 그 전해 2006년도에 제가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가서 이제 검사를 아니고 그때는 감기로 인해서 찍으라고 해서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이게 뭐 사진이 뿌옇게 나왔다고 큰 병원에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두 군데 갔어요. 병원을. 그랬더니 갔는데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성병원에서 폐는 잘 본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큰 병원을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삼성병원에는 그 뭐 이병철 씨도 폐에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고 그러니까 그 폐를 잘 본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CT를 뭐 조영수를 넣어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서 이제 며칠 있다 와보라고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암인지 아닌지 이거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입원을 해가지고 조직검사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조직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직검사한 결과 뭐 무슨 암이라고 그러더만 그게 난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그 암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이 이게 발전이 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오른쪽에 폐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오른쪽이니까 그걸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이게 500원짜리 동전만큼 밖에 안 된다. 초기 증상이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빨리 그게 회복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도저히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안 한다. 우리 남편은 해야 된다. 해야 산다. 폐암은 안 하면 죽는다. 막 서로 정말 옥신각신 하다가 제가 이제 졌어요. 저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2007년도 5월 이제 그 날짜를 뭐 받아야 그때 와서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5월
20일경에 갔어요.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28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이제 했는데 열고 보니까 폐에 그 3개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게. 그런데 가운데 걸 싹 드러내면은 가운데 있으니까 드러나면 괜찮은데 양쪽에 가서 실금이 이렇게 가 있대요. 근데 그걸 쐐기로 뭐 이렇게 해서 파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쐐기로 해서 파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분의 3을 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그 폐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은 14일 만에 퇴원을 다 했어요. 한 병동에 6사람, 5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저만 이제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멈추질 않고. 그래서 그냥 왜 열이 나는지 의사가 그거를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더 있다가 열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수술은 잘 됐다고. 그 3개월마다 와서 이제 그 CT를 한 번씩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해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고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에. 그래서 이제 2년째 가서 6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막 이렇게 한 주먹씩 주더라고요. 근데 진통제를 먹어가지고도 통증이 안 가라앉아요. 그 집에 와가지고 진통제 먹고 또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 맞고 그렇게 해야 좀 가라앉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임산부인가라고, 저하고 그 승씨가 같고 또 같은 기독교인이고 하니까 그분이 참 저를 잘 알아요. 오래 그 산부인과를 댕기고 해서. 근데 그분이 진통제 주사는 맞는 거는 이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된다고. 그러니까 약만 먹으라고. 그냥 아픈 것도 참고 그냥 약만 어떻게 먹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리고 근 3년을 먹었죠. 진통제 약으로 이제 달래고. 감기기가 있으면 막 아파요. 지금도 내가 오늘 감기가 있어서 이렇게 아프지만 더 아파서 진통제 안 먹고는 못 견뎌요. 그랬는데 제가 진통제를 계속 먹는 중에 딱 3년 됐는데 이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할 줄을 알고 남편하고 같이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1년에 이제 한 번 오라고 하겠지. 요번에 가면은. 그랬더니 사진을 딱 찍더니 그 저를 수술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그 수술한 그 부위에 가서 그 뭐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동안에 뭐 다 잘 되고 약도 여기서 뭐 약 재준 것도 없지만은 내가 진통제도 먹고 감기가 자꾸 와서 내가 동네 병원에 가서 감기약도 먹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종양내과로 가서 다시 재검사를 해보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종양내과로 옮겨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종양내과를 갔더니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네요, 전부 다 새롭게. 그래서 다시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의사 선생님 판단으로 그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만큼 뭐가 이렇게 자랐는데 당신 판단으로는 이게 폐암이 재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 재발됐는데 입원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항암을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근데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얕아서 지금 항암을 못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항암 주사를 맞느냐 또 약을 먹느냐. 그런데 약을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조직검사 해놓은 거, 그 띄워놓은 거, 그 암덩어리 띄워놓은 걸 조직검사를 다시 해서 약하고
항암 주사약하고 그걸 검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그 된 결과로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 날 바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근데 백혈구 수치가 제가 3000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000 이상만 넘으면은 이제 거기서 항암을 넣는다는군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동네 병원에서는 제가 4000이 넘어야 뭐든지 이게 정상으로 조금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이 재발되기 전에 제 생각에도 계속 아프고 몸이 아프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의사가 그거를 하려면 입원을 해가지고 백혈구 올리는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주사를 맞고 항암제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그날 뭐 검사를 한다고 뭐 피를 4대롱을 뽑더라고요. 그날 혈압이 너무 떨어져. 저혈압인데 집에 올 수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그럴 정도인데 그래 4대를 막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부축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거기서 1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뭐 거기서 또 무슨 주사를 한 대 놔주더라고. 그래서 그 주사 맞고 그러고서 겨우 집에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여기 시민회관에 이제 그 잡일 그냥 뭐 그런 거 조금씩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거 좀 하시는 분인데 거기 자기 들어가 봐야 된다고 거기 좀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물을 제가 먹게 된 이유가 이 안중현 의원님이라고 그 시의원님이신데 수영을 하러 오신대요. 근데 우리 남편 수영장에 그 탈의실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 이제 그 우리 조카가 3단지 사는 저 조카가 걔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어서 수영만 하고 나면 더 빨개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안 의원님이 보고 얘 저기 이거 물 이거 참 좋은 물이 있는데 이걸 좀 갖다 먹이면 좀 아토피 많이 없어지는데 좀 먹여보라고. 조그만 병 5리터짜리인가? 그거 아니 5리터가 아니라 50, 그 조그만 병이에요. 조그만 병의 거를 주니까 그 우리 시동생이 연세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먹어가지고 안 낫는다고 그러면서 형님이나 저기 형수님이나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가져왔어요. 집에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마셔봤거든요. 그랬더니 입에 딱 들어가면서 이 물을 맹물도 제대로 잘 못 먹었어요. 아픈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물을 이렇게 딱 먹는데 이게 입 안에서 막 물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 물 먹는 거보다. 그 한 병을 다 먹었어요, 제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얘기를 했어요. 안 의원님한테 가서 이 물을 좀 한 병 더 달래갈 거라고. 그러니까 왜 맛이 좋아?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맛이. 그리고 이 물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얘기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병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또 한 병 먹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대? 그거 좀 물어봐봐. 그러니까 뭐 자꾸 물어보라 그래. 근데 그 앞에 그 시민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 에너지라고 뭘 써붙였더라고. 근데 거기서 뭐 안 의원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을 잔뜩 거기 싸놨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 남자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하여튼 얘기를 해보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가서 물을라도 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시민회관을 왔어요. 시민회관 앞에 와갖고 그 남자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이제 이제 회사 저거 한 지가 이제 2월달에 차렸대요. 근데 저는 3월달이거든요. 그때가 3월달인데 이제 처음 차리니까 바쁘신가 봐. 그래서 내가 그 계단 위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 안 의원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의원님 저기
저기 들어가도 되냐고, 들어가 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글쎄 뭐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러더니 뭐 이인재 박사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걸 이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무슨 얘긴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 사무실이 딱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딱 차단된 그런 사무실인데, 제가 이 폐를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지하철을 못 탔거든요. 지하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사람 많은 데를 못 갔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거기 앉아있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일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숨쉬기가 편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뭐 향나무로 아주 이렇게 좋게 한 2개 이렇게 뭘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뭐가 나오는 건가. 뭐 하여튼 그 사무실 자체가 무슨 숲속에 온 것 같은, 응? 산 속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숨쉬기가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계속 안 좋아서 별량동에 사는데, 그 별량동 있고 저 굴다리 넘어가면은 그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를 막 밤에도 막 12시에도 가고 10시에도 가고 막 미친 여자 마냥 그렇게 갔어요. 숨을 못 쉬겠어서. 근데 거기보다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남자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막 왔다 갔다 해요. 교수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인재 박사님이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을 큰 걸 이런 걸 2리터짜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리터짜리를 제가 그날 그걸 한 병을 다 먹었어요. 이런 2리터짜리 이거 한 병을 내가 물을 다 먹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병을 하여튼 이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아침에 와가지고 10시쯤 와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이 물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변이 막 금방 막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그러더니 막 트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 트름이 나오고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마르는 게 없어졌어요. 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을 한 병을 내가 다 먹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계속 제가 이 정신신경과 약을 먹고 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고 자도 2시간 이상 못 잤어요. 근데 그날은 4시간을 잤다고요. 그게 자고 그 이튿날 이제 우리 남편 보고 저 여보 나 오늘도 거기 가려는데 가도 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를 또 가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있으니까 막 숨쉬기가 좋고 좋더라고. 나 거기 갈란다고. 그러니까 맘대로 해. 그래서 그냥 거기를 또 갔어요. 또 갔는데 그 위에 그 시민회관 뭐 하는 무슨 부장님 뭐 이런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근데 그 부장님이라 하는 분이 구세군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하고 온다고 때를 써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이 물을 먹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대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그 시민회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근데 건강검진을 가가지고 이 물을 자기가 한 달 딱 먹을 때 2월달에 시작해서 3월달에 제가 갔으니까 한 달 먹고 갔는데 그 젊은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다 같이 가서 했는데 그분이 50이 넘었는데 14년이 젊은 그게 나왔대요. 피가 그렇게 좋게. 그래가지고 의사가 바깥에서 써붙여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처음이라고. 이렇게 젊게 그 건강수치가 나온 사람이 처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도 또 충청도예요. 그 말솜씨가. 그러더니 잘 오셨다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폐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폐가 뭐 암이 재발됐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항암 주사도 뭐 백혈구 수치가 얕아서 먹지도 놓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헐sup시 이제 여기를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너무 좋네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문만 있고 뭐 창문도 없고 그래서 너무 갑갑할 것 같아갖고 이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 이제 한 달인가 넘게 있다가는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다가 환풍기 좀 하나 달아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내가 환풍기를 하나 달아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환풍기를 하나 달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근데 담배 냄새는 조금도 못 맡겠어요. 제가. 근데 담배 냄새도 이제 금방 거기는 사라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 이렇게 좋은 데도 있구나. 이상하다. 이제 제가 그러고 매일 출근을 했어요. 하여튼 아침 밥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점심은 전혀 굶었어요. 이 물로 하여튼 거의 때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병씩 주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이걸 물을 사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여기 사다 놨다가 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제일 좋은 물이 뭐 제주물이라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슈퍼에 가서 슈퍼도 아니고 이제 그 뉴코에 가서 사다가 제가 놨어요. 그 기계 앞에다 제일 앞에다가 막 놓고 그게 기계가 얼마나 좋은 건가 막 들여다도 보고 막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 뭐 소장이라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제자라는데 그 박사님 제자라는데 일하는 사람이 이제 왔는데 거기다 뭐 이런 걸 뭘 갖다 놓고 그렇게 사과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뭐 그랬어요. 근데 사과를 이렇게 반을 딱 짜게서 놨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놨다는데 한 달이 됐는데 이 사과가 썩지를 않았어요. 썩지를 않고 말랐어요. 말라.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더니 우유를 또 팩에 들은 거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를 나보고 냄새 맡아보라고 그래요. 상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돼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유를 꺼내서 팩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열어서 금방 하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런데 우유 냄새가 썩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별거 구경을 다 했어요. 제가 그 공간 에너지라는 데 가서. 그래 저는 뭐 솔직한 말로 뭐 참 옛날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도 생전 처음 듣고 근데 막 환경부 장관 하셨던 이제 그 전에 장관 하셨던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막 오시고 막 무슨 교수들도 오시고 막 박사들도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렇게 여기를 드나드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여자가 저 혼자였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하여튼 좋으니까 그냥 아침에 먹고 밥 한 숟갈 먹는 동안 하고 거기 와서 있었어요. 그냥 계속 있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갇혀서 제가 오래 좀 살다 보니까 왜 거기 앉아 있냐고 뭐 장사 차렸냐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 물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수술했다더니 왜 거기 앉아 있어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이렇게 자꾸 아파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여기 와 있다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물을 이렇게 먹는다고. 근데 하여튼 계속 뭐 하여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고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 좀 주일날도 잠깐 여기 중요한 것만 없으면은 잠깐 왔다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거 장구고 가는데요. 그래요. 그 이인재 박사님이. 그래서 글쎄 그래도 나를 열쇠를 좀 하나 해주시면 나는 참 좋겠는데 내가 뭐 가져갈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분이 그 열쇠를 줬어요. 저를. 그래서 열쇠를 줘서 주일날도 그냥 교회 갔다가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따고 저 혼자 그날은 이제 아무도 사람이 안 오니까 편안하니까 좀 누워있어요. 생전 잠이 낮잠을 못 자던 잠이 거기서 잠이 사르르 오는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이 아프던 게 아주 좀 확실히 덜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요. 아우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있으면 우리 남편이 이제 뭐 밥이라도 먹고 있어야지 거기 와서 만날 거기 와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뭐 조금씩 사다 주고 이제 그래. 당신 여기 와서 좀 앉아 있어봐. 얼마나 좋다고. 조금만 앉아 있어봐. 우리 남편은 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고 참 건강 체질이었어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그런 거 잘 못 느끼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러더니 어쩐데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아유 깨고 좀 들으면 있으라고 막 눕게 하고 그러면 조금 누웠다가 깨고 그러면 단잠을 탁 자더라고요. 조금 자는데도. 그런데도 아주 좋다 그러면서도 우리 남편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건 말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2달, 그러니까 3월 달에 사진을 찍고 5월 달에 CT를 찍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근데 2달 동안을 거의 빠지지 않고 그 공간에는 이제 거기 와서 있으면서 하루에 이제 이 물을 거의 한 병 이상, 한 병 반도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병, 2병도 먹을 때도 있었어요. 막 감기기가 좀 있고 그럴 때는 입이 자꾸 말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약이라는 건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진통제를 뗐어요. 진통제를 매일 진통제로 그냥 막 수시로 그걸 아픈 걸 못 참아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진통제를 안 먹었네.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제가 뗐거든요. 그래서 어머 내가 진통제를 안 먹었네.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서서히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안 먹고 이 물로 계속 먹었죠.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병원에를 이제 CT 찍으러 가는 날 이제 갔어요. 저 뭐 물 먹고 좋아지려니 뭐 이런 생각도 못했고 하여튼 좋으니까 왔다가 간 건데 남편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일주일 있다가 가서 이제 그걸 검사, 이제 사진 찍은 걸 이제 의사하고 같이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가서 의사가 이제 같이 이제 처치실에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사진이 뿌예요. 이렇게 사진이 그 전체적으로 뿌옇게 나오고 하나는 맑고 그 폐에 가서 그 검은 점이 분명히 이렇게 한 500원짜리 동전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있었거든요. 폐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재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딱 찍어 놓은 것 같이 조금 까만 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원이 이제 이쪽으로 왔길래 간호사님 이게 2개인데 이건 언제 찍고 이건 언제 찍은 거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요 먼저 번에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그래. 깨끗해요 화면이. 그 폐 사진이 깨끗하고 점 찍은 것 마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리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따가 의사 선생님 오시면 물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쪽 환자 보고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같이 이제 상담을 하더니 의사가 뭐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나보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간 데도 없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약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을 먹어요? 내가 여기서 진통제 준 거 그것만 먹었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네요 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이쪽 건 이렇게 깨끗하고 이쪽 건 뿌옇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일주일만 있다가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우리 남편 보고 당신 봤지? 그거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그 뿌연데 의사가 약 먹었냐고 물어보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본 거 알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봤지. 그래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남편은 통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 있다 오라 그러는데 이제 안 의원님한테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의원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갔다가 왔을 때 그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그 사진 처음에 이제 진찰 받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수술한 과정서부터 또 재발돼가지고 이 폐암 재발됐다는 그 사진 그거까지 이제 그 내력을 다 그걸 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빼다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빼갖고 오면은 더 좋겠다고 요번에 갔다 오셔서 확실한 걸 이제 알면. 그래서 일주일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 그 CT를 찍고 그래서 그런지 막 기운이 더 없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있었어요. 진짜 다 퇴근하시고 저녁에도 막 여기서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물을 더 많이 마셨어요. 제가 막 목이 타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아졌었는데 또 병원에 갔다 오니까 바짝 더해. 이상하다 왜 이런가.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마시고 일주일 동안 거의 정말 그 공간에는 진짜 살다시피 했어요. 점심은 저녁 거의 안 먹었어요. 제가 아침 저녁만 먹고. 근데 그 이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현미로 죽을 끓여 먹으라고 입맛이 없으면 그 현미 죽 먹고 이 물 먹고 그거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깨끗하게 나오기 전에는 깨끗하게 나오기 전에 한번 찍었을 때 그러니까 한 3월 달에 찍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게 폐암 재발이다. 그러니까 항암 투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해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백혈구 수치가 너무 얕아서 항암 치료를 못한다. 이게 다음번에 와서 이걸 이제 확실한 걸 알아가지고 이걸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2개월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갔다 와서 5월 며칠 날 갔나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2개월 있다가 갔을 때 그렇게 말갛게 나오고서 그때는 뭐 항암 치료하자 뭐 이런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났어요. 그래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갛게 나왔으니까 이게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게 없어졌다 이게요. 그래서 자가치료가 됐나 어떻게 됐나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몰라가지고 이제 그걸 가서 떼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걸 떼었어요. 떼갖고 왔는데 이제 막 차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전부 영어로 돼 있고 뭐 우리는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에이 뭐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다 여보 나 난 거야. 다 낫다잖아. 의사가 괜찮다잖아.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가서 낫다고 거 가서 안 의원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조금 난 것 같다고 그냥 가서 그렇게 얘기하래요. 낫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그래 이게 낫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 다 써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뭘 써 있어. 이거 그냥 갖다 드리고 낫다 소리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이제 갖다가 드렸어요. 안 의원님을. 그랬더니 안 의원님이 이제 그걸 이제 다 읽어보시고 끄트머리 이제 뭐 영어로 된 거 뭐 친구분이 의사시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더니 이제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막 안 의원님도 붙잡고 울고 막 이 박사님도 붙잡고 울고 막 너무 감사해서 그때 그 이 부장님이라고 그 부장님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막 붙잡고 울고 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이 물이 살려줬다고 막 그래 펄떡펄떡 뛰고 제가 근데 왜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 물이 살려줬고 뭐. 물이 살려줬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이렇게 나는 살았다. 뭐 불교고 무엇이고 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 먹은 거밖에 없는데
물이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픈 사람, 나같이 아픈 사람을 하나라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을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와서 좀 앉았다 가라고도 하고 그냥 이 물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이걸 먹고서 이렇게 나아야 되는데 그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맨날 저는 그냥 앉으면 기도도 하고 혼자 앉아서 일기도 쓰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나니까 이 정말 이 물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날 그거를 병원에서 가져와서 안 의원님이 확인을 하시고 병이 없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원을 안 갔어요. 안 가고 계속 이 물만 먹고 정말 이 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먹고 낫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그 심정으로 거기 이제 항암 치료를 막 44번 받은 사람도 왔었고요. 또 항암 치료 뭐 13번을 받았대나. 근데 그 쌍둥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햇바닥에 보가지고 이 종이컵을 들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젊은 사람인데 애기가 쌍둥이고 애들이 쬐그만한 셋인데 나 이렇게 하고 왔던 사람이 정말 그날 하루 만에 기적을 봤어요. 와가지고 이 물 한 병 다 마시고서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이 햇바닥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막 입안에 이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래요. 그런 것도 보고 제가 이 폐암 재발이 됐다고 할 때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병원에서 마음으로 이제 제가 죽음이 왔구나.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왔구나 하고 좌절했어요. 그냥 그 포기를 했어요. 삶의 포기를 하고서 이 물을 마시고 가서부터 그렇게 그 폐암 재발이 싹 없어진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사진으로. CT 사진으로. 그리고 우리 남편도 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제절로 낫다 이거예요. 제절로. 그래서 내가 이 물밖에 먹은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갖고 부부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 물을 어디서 나셨냐? 공간 에너지에서 난 거예요. 공간 에너지에서 이 공간 에너지 기계에다가 물을 사다가 놨는데 이게 이제 물이 변한 거예요. 그냥 물을 내가 저 육화에 가서 그냥 이게 우리가 먹는 물을 사다가 놨더니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되니까 물 맛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물을 먹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이 물 맛이 변하고 물 맛이 이런 물하고 틀려요. 달라져.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물 맛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 물 맛이 들어가면 입 안에 입으로 벌써 이 단맛이 나고 아주 부드러워요. 물 맛이 부드러우면서 물이 지절로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를 한 병씩 제가 매일 마셔도 물을 그냥 공짜로 누가 돈 주고 막 먹으라도 한 1리터를 잘 못 먹어요. 물을. 근데 저는 1리터 이상을 마셨어요. 하루에. 근데 이 물을 와서 먹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그 무슨 좋은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 어디서 항암 주사를 맞고 항암 주사 맞으면은 한 2, 3일 동안 죽다 살아난다는 사람이 벌벌 기어가지고 와가지고서도 이 물을 마시면은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또 이러더라고. 침샘이 말랐대요. 침샘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에 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고 침샘이 생겨서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게 좋은 거야. 나는 폐암 재발돼갖고 완전히 내가 삶을 포기한 사람인데도 이게 낫단 말이야. 어? 삼성병원에서도 나보고 막 깜짝 놀라면서 의사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약 먹었냐고 그러고 물어보는데 나 이 물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낫어요. 나는 낫고 지금 진통제를 떼었어요. 그 아파서 괴로워서 내가 의사한테 막 항의도 했거든요. 아니 수술을 하면 나아야지 왜 더 아프냐. 안 아플 수술 안 할 때는 안 아팠는데 이게 통증이 왜 이렇게 오냐. 그러니까 폐암은 원래 좀 통증이 옵니다. 그게 뭐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좀 적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3년이 가도 안 낫는다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플 때마다 참지 말고 진통제 잡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통제를 먹으니까 위가 나빠지는 거예요. 위가. 그래가지고 팝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위가 나빠지니까 맨날 죽만 먹고. 그래서 진통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봐야겠다. 그런데 이물을 먹으면서 제가 진통제를 끊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 물을 이 공간 에너지라는 그 에너지 자체가 나와가지고 이 물을 숙성을 시키니까 숙성을 시켜서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집에서 조선간장이 아주 그냥 짜가지고 맛이 없는 거를 갖다 놔봤어요. 딱 한 달 만에 가져갔는데 너무 맛이 좋아진 거예요. 그 조선간장이. 그래서 막 미역국을 끓여도 그렇게 맛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고추장도 갖다 놓고 된장도 갖다 놓고 별걸 다 갖다 놨어요. 조금씩 그 공간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아유 여기 공간이 작은데 이런 거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유 이걸 갖다 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먹여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첫째 저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그 지금 나이가 이제 41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30몇 살이었는데 또 당뇨가 있어요. 당뇨도 있고 아기가 셋이다 보니까 막 쪼들리는 생활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맨날 감기를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반 지하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애들을 제가 먹였어요. 그랬더니 감기를 안 하려네. 애들이 감기를 안 앓고 저도 이제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기도 안 앓고 당 수치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너무 좋다. 이 공간 에너지 기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할래. 그래.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한번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라 그랬더니 그 기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뭐 증기장치도 안 돼 있고. 저는 이 공간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기계로 숙성된 물, 그 물을 먹고 제가 이 폐암 재발이라는 거를 확실히 진단받고 백혈구 수치가 얕아서 항암 주사를 못 맞는다. 그렇게 해서 저도 포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폐암은 재발이 되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 폐암이 재발이 되면은 이제 힘들겠구나 하는 걸 포기를 했고 삶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물 먹고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오고 그 새카맣게 암 덩어리 있던 게 다 없어졌어요. 없고 볼펜으로 약간 이렇게 찍은 것만 그냥 자중만 있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이 진통제도 끊고 진통제 먹었을 때는 이 아픈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제가 그 진통제를 사실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한 주먹씩 쥐고 저녁에 이걸 먹고 가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친정 어머니가 90살이 되신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 제가 자식이 죽는다는 건 불효 아닙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자식이 먼저 가면 불효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앞에서 불효를 못하겠어서 어머니 생각하고
이 약을 내가 먹으려고 손을 벌벌벌벌 떨고 수십 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참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먹고 제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 물이 하도 좋아서 우리 어머님을 드리려고 그 이 물을 몇 병을 가져가서 어머니를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물을 잡수고 90살 잡수신 어머니가 참 건강하게 사셨는데 작년부터 몸이 조금 약해지셨어요. 근데 이 물을 잡수시면서 진지를 잘 잡수는 거예요. 다른 데 병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너무나 좋다는 거를 우리 어머니도 인정을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기계를 장만을 해줘야겠다 너를. 내 마지막 소원이 내가 가더라도 그 기계를 장만해주면 너는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공간 에너지의 이 기계 이 자체가 이 물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 과천 이 여기에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서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숨을 편히 쉴 수 있다는 거. 그거부터도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숨을 특히 다른 환자는 모르겠지만 이 폐 수술을 한 환자는 숨쉬기가 조금만 저거 해도 대부분 가래가 끓거든요. 가래가 끓어서 목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게 저는 제 생각에나 그래서 폐암 환자가 생존율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감기가 자주 오기는 와요. 그래도 감기가 오면 벌써 이 저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껴요. 가래가 끼고 기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감기가 와서 열이 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열이 나면은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기 약을 이제 감기가 좀 들으면 감기 약을 자주 지금도 이제 아플 때는 이제 좀 먹고 좀 뛰었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도 오라고 몇 번 전화가 수십 번 오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이 폐 사진도 안 찍고 그러고서 지금 산청 저 경상도 산청이라고 하는데 거기 생초면회라는 데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있습니다. 지금 가서 있다가 한 2달씩 있다가 또 집이 과천이니까 또 한 번씩 올라와 봐야 되니까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친정 어머니가 90살이 되신 분이 이걸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그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2달 만에 올라왔다가 안 의원님을 만나서 제가 물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안 의원님이 그럼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조금 감사의 표시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 의원님이 절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식사 한 번도 대접을 못했습니다. 절대 반대를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하여튼 이 물을 앞으로 이 공간 에너지라는 그 에너지 공간에서 그 에너지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만드는 이 기계를 정말 아픈 사람, 특히 아픈 사람이 사용하면 더 좋고 안 아파도 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이 도시가 이 공기가 너무 나쁘잖아요. 예? 물도 나쁘고 물도 정말 지금 수돗물들 안 먹고 물 사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수돗물 뭐 안 좋아서 그러니까 물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물이 70%라는데 물만 좋아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무슨 막 야 보약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에너지를 사용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확실하게 이게 낫으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 물 같은 거 이런 공간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물도 먹고 음식도 여기서 숙성을 시켜서 먹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만 혼자 살자고 이 세상에 삽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더불어 숲이 된다고, 응? 더불어서 숲이 되는 거지 혼자만 잘 산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공기가 나빠서 공기 좋은 데만 막 가려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좋은 거 아무리 해봐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이 좀 이런 데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 공간 에너지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먹고, 또 여기에다 음식이나 모든 걸 다 숙성시켜서 먹고, 또 공기를 좀 좋게 해서 아주 이 한국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응?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기가 여기 안 좋으니까 시골 가 있는 거예요. 시골 갔다가 여기 오잖아요? 그럼 대번 틀려요. 숨쉬기가. 특히 아주 서울은 지금 갈 생각도 못하고 지하철은 아예 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지고 나서부터는 지하철도 타고 댕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도 제가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사람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도 제가 활동하는 거 지금 다 하고, 이제 다 옛날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아유, 시골 갔다 와가지고 내가 안 보이면 죽은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보고 죽었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시골 갔다가 내일 모레면 온다고. 그래서 저 굴다리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맨날 드나드는 그 길목인데, 우리 집을. 그래서 내가 보면, 요번에 왔을 땐 더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골이 공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더 이렇게 살기가 좋구나. 지금 제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도 시골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확실히 이렇게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이 이렇게 좋다는 거를 정말 이거를 좀 알려서 공간 에너지에 대한 그 공간 에너지라는 그 기계 그거를 좀 알려서 우리가 좀 살기 좋은, 응?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